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을 합당할 기대가 없다면 또 다른 세대의 미국인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보내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고 8일 이곳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한밤중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갑자기 철군을 시도한 미국을 지켜보면서 한국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하여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근 탑 뉴스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함께 시작되군요. 여기는 아주 워싱턴은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아, 그래요? 예. 폭염이 좀 지나갔나가 보죠? 예, 폭염도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아주 가을 날씨 선선합니다. 한국은 다음 주부터 이제 네. 살인적인 폭염이 온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또 마중 나갔다가 또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때문에 급히 지금 왔습니다. 예. 잘 오늘 예? 네, 오늘 한국의 조선일보에 네.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으흠. 나토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깨려고 했다. 어허.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야. 하여튼 여러 가지 비밀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첫 탑 이슈는 제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그냥 야반 도주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Even if 바그다드의 사령관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기습적인 철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이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군 2,500명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놓은 설계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철군은 이번 8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노리는 게 누구냐면 중국이 이 틈을 노려서 미국가 배신했다. 미군이 배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슬람 반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도 한국에서도 그런 주한미군 이제 깨겠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네. 어떤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런 네네. 얘기가 많았고요. 네.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아베 정상회담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했던 일화를 제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트럼프가 아베한테 문재인이 이상하다. 아무튼 사회주의 경향이 너무 강하다. 네. 이런 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베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 그런 입장들을 제가 들었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안보 부분도 있지만 동북아 전체에 특히 중국과 지금 대결 구도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 보는데, 네. 그래도 이 사회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와서 또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든지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저들적으로 또 친중 행각을 보이면은 미국도 어떤 결정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한국,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미국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정권이 돌아왔을 때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가? 또 중국이 지금 하는 1대1로라든지 소위 말하는 중국 속고가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중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봐서 네. 무자비하게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보복이라든지 또 군사적인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을 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어떤 동북아의 국제 질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생존권의 문제다 이래 보는 거죠.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부분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튼 사회주의 정권이 더 많이 한미동맹의 이탈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하면은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입장은 확실한 거죠. 예, 오늘도 그 연구소 소장하고 만났는데요. 그 문정인 세종연구소 소장이란 자가 그 최근에 그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모든 국가하고 다른 교제를 해야 되면서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문정인은 뭐 원래 그 특별보좌 할 때부터 위안부 특보 할 때부터 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는 그냥 뭐 완전 친중 친북 인사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요. 그 국립외교원의 원장이란 김준영이는 또 한미동맹은 국익을 떼서난대요. 아니 어떻게 한미동맹이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2년 전에 가서도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또 백악관에 출입 기자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이 정권을 한국에서 여야 소위 진보 보수의 교체라고 보면 큰 판단 오산이 온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정 다른 반미주의자들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래 보면 된다.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 거고 친중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 안정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중국의 어떤 중화 사상 또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재편 이런 부분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미 동맹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중국과는 이 경제적인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반대로 다각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다자구도를 좀 가져가서 중국에 의한 어떤 경제 침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또 그 백악관에 있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소리가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대요. 예. 그래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또 언급하더라고요. 전에 봤던 기자들이 그 사람이 안 되느냐. he's gonna running 한다고. 지금 뭐 한국은 그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화두가 있고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사회주의 정권이 돌아서 문재인이 4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개판을 쳐놨는데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은 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로 바꿀 거냐? 사실은 그들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이 체제 침탈이나 또 자유경제 이 기본적인 자유경제 부분들을 훼손했다든지 역사를 좌파 역사로 그렇게 뒤집어 버리려는 뭐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사회주의 정권이 아직도 권력기관을 다지고 있고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이 법이라든지 잘못된 관행들을 교체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인 뭐 정권 교체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이가 후보 때 얘기했던 대로 권력 구도,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좌파들이 저질러 놓은 상황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소위 국민의힘의 목을 이렇게 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좀 윤석열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네. 또 윤석열은 또 문재인 정권을 이런 무자비한 정권으로, 막무가내 정권으로 만들었던 장본이잖아요. 제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냥 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거는 윤석열은 안 된다. 예.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면서 무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이재용까지 감옥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희낙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그거 견디지 못하고 적폐청산, 소위 말하는 권력 게이트 수사를 면죄부 주고 나와버리는 상태인데, 그럴 정도의 강단을 가지고는 뭐 추미애하고 좀 싸운데, 윤석열이 요새 그랬어요. 문재인한테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하자. 지금 우리가 정치 보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잡으면은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든지 잘못된 관행들, 지금 사회주의 경향으로 했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소주성 이런 문제 뒤집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다음 정권을 잡는 사람은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토착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여야가, 국회가 이제 3분의 2가 아직 2년간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가서는, 이것은 뭐 정권교체를 하나마나인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 공안에 잘 알고 있지만은, 정권교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행보를 실질적인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이 반미 혹은 또 반체제, 반역사적 행위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혹은 뭐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는 있어요. 단지 하나 문재인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이 잘못했으면 법적 잣대를 대하고, 죄 없는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악독하게 감옥을 보내고 33년 구형을 했던 검찰이 국민들이 다 아는 문재인의 재상에 대해서 그냥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죠. 우리 공화당의 고민이나 국민들의 고민이 같다고 봐요. 지금 이 교포들도 걱정하고, 멤버 교포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지만은요, 지금 대권 주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를 뭐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지, 무슨 대권 주자들이 나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어떤 아젠다가 하나도 없어요. 사상적 이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색깔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한 외교 안보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외교 안보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데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데, 주로 뭐 중도 껴안기다 그래. 중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색깔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좌파 쪽에서 볼 때는 쟤는 우파가 같고, 우파 쪽에서 볼 때는 쟤는 좌파가 같고, 그게 중도거든요. 그런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진짜 안 듭니다. 그런데 뭐 우리 공화당처럼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면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 조 대표님 같은 리더가 한국에 탄생할 것 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안법 폐지는 또 왜 한다고 합니까? 그들은 원래
원래 대한민국의 사상이 불건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네.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뭐 작전권 해소, 이거는 뭐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네. 이번에 아마 좌파들이 정권 가져가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전장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어떤 입장들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들이 가고 있는 행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거의 선언을 한 거하고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파의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가겠다. 한미 동맹에 해서는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중국과 한국을 미국을 선택하라면 우리는 반드시 미국을 한미 동맹을 선택한다. 이런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그 체제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성공을 했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도돌려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뭐 10번 단계의 사회주의 연방제 얘기는 그건 결국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과연 지도자고자 하는 사람, 저는 저 사람들이 소위 자유우파 후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은 중도표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세대의 갈등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정치적 중도의 상황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유파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네. 투표율을 높이는 겁니다. 투표율을. 네. 지금 저들이 드디어 이제 뭐 저는 윤석열이 좋아하지 않지만은 윤석열이가 지지율 1위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압박을 넣었으면 그 여론조사 의뢰가 중단됐겠습니까? 자,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제 덤벼들 거예요. 또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이 이번에 뭐 그 윤석열 대변인으로 들어갔다가 20일 만에 사퇴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기꾼한테, 그것도 김무성이가 소개해줬는 사기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이가 이동훈을 소개하고, 이동훈이 엄상석 그 앵커를 소개하고, 또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도 김무성이 소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기꾼하고 김무성 굉장히 긴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과연 나라를 망친 놈들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이 전부 지금 사기꾼 43살, 그것도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전국이 이렇게 난리되는데, 제가 이동훈 논설위원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 사람. 그런데 여권에서 여권 인사가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치면은 이 범죄 자체를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덮겠다. 이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원모죠. 뭐 이동훈의 개인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 좌파들인데, 도대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믿고 그렇게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중도의 문제보다는 확실한 한미동맹, 확실한 체제 보장, 확실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이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하면서, 그러면은 중도에 있는 대부분의, 저는 뭐 중도의 한 70% 정도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한 7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중도표들도 그런 확고한 신념에서 체제의 확실성을 담보로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지 우파 국민들이 믿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좌파들은 권력 쥐고 돈 쥐고 또 지금 정보까지 다 쥐고 저렇게 정권 창출을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텐데, 오른쪽은 중도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이 같은 뭐 가도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선거는 저는 졌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선거가 이긴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야, 이거 선거가 힘들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윤석열이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 게이트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분노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좌파들은 정권을 잡으면은 부정부패,
성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노골적인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례비를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다 내팽개치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 표 없겠다고 돌아다니면 그 표가 옵니까? 좌파들한테 또 넘어가는 거지.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좌파답네요. 좌파답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그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한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는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 총칼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이니까 좌파들이 어떤 수단을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만 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된다. 뭐 석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 분리해서 했을 때는 60%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지금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들도 60%가 나와요. 그럼 그 60%가 이기는 표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표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의 키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그냥 대부분 다 놓치고 그거를 그냥 다음 정권 잡았어도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정권 찬탈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는 다 반영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그 상대방의 아킬레스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면 중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죄가 없다. 뭐 때문에 비교를 뭐 저는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지만 문재인이 했는 짓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국민의 품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 이러면 선거 못 이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박자, 근자, 해자 이름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그걸 자꾸 지겨워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했던 그 자체의 심볼이에요. 박 대통령님은. 희생양이 된 심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가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이것부터가 지적을 하면서 끌어나가면서 이거를 바꿔야지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무슨 박근혜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잘 했고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둬놓는 어떤 심볼이 아웅산 수기 같은 미얀마 그 여인도 봐봐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지만 또 다르거든요. 미얀마의 군부는 한국은 군대가 5.16 혁명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이 못 먹는 그 생계를 이어줬고 근대화를 시켜줬고 그런 감사함이 있었지만은 미얀마의 군부는 또 다른 군부예요. 또 총칼을 들고 뭐 사람을 근데 미얀마가 공교롭게도 그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문재인 정권 보고 너희처럼 우리가 되기로 No, that's something wrong. 그 민주화하고 한국의 민주화하고는 틀린. 한국의 민주화는 소위 말하는 공산화를 하기 위한 그 가면을 쓴 민주화예요. 사회주의를 가고 있는 민주화지 그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속고 있던 민주화입니다. 이거 억울한 민주화 세력 중에서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젊은 사람들은. 네. 그때 이제 그런 그 군부 독재 투쟁을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단지 그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그들의 카르텔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행태가 네. 정말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국민들이 또 젊은 층들이 이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주화 세력 중에서 실질적인 그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지금 386 지금의 586 세력들의 하는 행위는 민주화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반민주화 행태를 가져가는 것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많이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은 국가의 민주화도 하나의 한 국가의 운영의 역사의 과정이다. 그럼 그 과정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는 민주화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민주화인가? 이것은 민주화라고 할 수 없죠. 소위 말하는 그들의 민주화는 민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민주화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인민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화라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돌이켜 보니까 그들은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가 아니라 인민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화를 꿈꿨던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들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교조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민주화를 한 것인가라는 구분을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인식을 하고 너가 민주화를 외쳤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가 아니구나. 너는 사회주의 민주화 혹은 이 교조주의 소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북한 중국과 같은 그러한 민주화를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중민주주의를 요구를 너희들이 가려고 했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하고 올려서 뭐 술 먹고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것을 했더라면은 더욱더 친근했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복이 왜 없는가가 내가 상당히 그것이 알고 싶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두환 대통령 봐봐요. 그 뭐 얘기해서 좀 그까지만은 그분은 그래도 신복 하나는 잘 뒀습니다. 그 장세동이라는 그 안기부장. 그런 신복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정현이 이런 인간도 뭐 누나 그치 업고 다닌다 뭐 하고 싶다 말만 그렇지 콧뱅댕이도 안 날아보잖아요. 그리고 옆에 군 출신들이 다 경호를 하고 뭐 안보수장들도 군 출신인데 하나같이 내몰라라는 거에 대해서 나 진짜 원망스러워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리 안 봤는데 이번 사건을 내가 분석해 볼 때 진짜 믿을 군이 하나도 없겠다. 이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총알 들고 싸움할 놈이 있겠습니까? 어디다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한 가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파 정치, 이인자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 분이고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 구도가 올 거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경제적인 성장 문제뿐만 문제랑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은 그 정권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제가 뭐 거기에 몸담아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저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개혁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거리를 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리를 뒀는데 지금까지 관습에 젖어 있던 정치권들은 대통령이 불러서 뭐 김무성 말대로 이명박 대통령 가끔 불러가 청와대에서 막걸리도 같이 마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똑대한 적도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때 대통령 그 청와대 갔을 때도 별도로 30분간의 독대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아 지금 그 당시 국회의장도 뭐 대통령이 한 번 만나주지 않는다고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치권하고 거리를 뒀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요. 본인은 정치권 자체에 이인자를 누굴 세우고 뭘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의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개파 정치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뭐 우리가 친박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을 내놓은 친이계들이 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서 더 설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박들은 실질 김무성한테 제안했다시피 다 이선 후퇴하고 비대위에서 다음 공천까지 다 책임지고 친박은 다 물러난다. 그 대신에 대통령 탄핵만 시키지 마라. 해서 12월 그날이 2016년 12월 5일인가? 뭐 12월 9일이 탄핵소추안 의결날인데 그 정도쯤 됩니다. 그렇게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친박들이 다 이선 후퇴를 하고, 당신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소위 김무성을 중심으로 유승민 당신들 중심으로 해라. 그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그때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반기문이 대통령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반기문이 되면은 이혼집정부제 내각제가 가능하다. 그들은 내각제 이혼집정제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어정쩡하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바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뭐 김무성, 유승민 지금 소위 그 국민의힘의 실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혼집정부제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야 뭐 그들이 내세울 겁니다. 지금 여소야대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 권력 정권 교체를 할 경우에 3분의 1가 국회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여야가 합쳐서 여야 연정으로 가야 되고 그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이혼집정부제를 가자. 그것이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사회주의 정권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사회주의 정권의 정권 연장 소위 말하는 국회나 권력기관 연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후보도 완벽한 대통령제를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지금. 그건 뭐냐? 그것이 중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권력기관이나 지자체나 또 많은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대부분 다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각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또 분단된 국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평양에 말이죠. 강원도지사도 평양 가서 있을 거고 전부 다 평양에다가 이제 사무실 내고 난리들 칠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길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이 업무다 이래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좌파들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회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적을 이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국공합장에 뭐 대통령이 국공합장을 했다시피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넘어가는 거죠. 정치인들의 면은 이번 촛불 쿠데타를 보면서 비겁하고 용기 없다. 그다음에 굴종스럽다는 모습은 다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왜 접근한 사람 없느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상황이 또 되면요. 또 압박 넣으면 또 다 고개 숙이고 여야 연정 하자 개헌 가자 그러면 거기에 나서서 반대하면서 투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후보들 중에서 과연 확실하게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또 문재인이가 또 코로나를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8월 15일 또 행사가 있고 이래 놓으니까 문재인이가 역시 그 태극기를 아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뭐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참 궁금한 게 백신이 지금 쇼트한다는데 어떤 지금 뭐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못 놓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다음에 모더나를 백신을 2천만 병을 미국에서 밀리언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자래요? 아무튼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안 되죠. 뭐 이스라엘에서도 뭐 70만 명분이 온다 이런 얘기가 그것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무슨 북한에다가 갖다가 준다고. 뭐 그거는 뭐 쇼하는 거고요.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한국도 오늘 뭐 1,400명, 1,500명 단위가 이제 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 도쿄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3만 명이 하루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네. 기사 중에서 99.7%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확진자가 나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아무튼 지금의 미국이나 영국의 입장들은 자,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게 경제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자유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한 50% 접종이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차 접종이 한 30%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코로나 통금이라고 6시 이후에는 두 사람밖에 못 모이고 못 한다. 택시도 뭐 또 두 사람 타면 되고 세 사람 타면 안 되고 뭐 완전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처럼 됐네요. 버스나 지하철은 그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3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국도 그렇고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이 지하철은 왜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튼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따르지만은 음, 좌파들이 교묘하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부패, 무능, 무책임, 또 이 성범죄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또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으면은 8월 15일 날 저는 몇백만 명이 모일 거라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책임은 누가 정부가 져야 되잖아요. 백신 수급을 늦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김무란이 같은 자가 지금 청와대 방역관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미국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시 걸릴 확률은 거의 낮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뭐 네. 우리나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자. 단지 하나 최소한의 방어.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막지 못하고 몇 개월을 계속 이래 가다 보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거의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K 방역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그렇죠. 또 백신 구입을 늦게 해야 된다는 그들의 오만함이 국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네. 모든 책임이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쓰라 하면 마스크를 썼고 자영업자들 문 닫으라 하면 문을 닫았고 그렇죠. 또 식당에서 통제하라 하면 통제를 했고 1년 6개월을 그렇게 문재인 K방역만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또다시 4차 팬데믹을 오면서 통금시키다시피 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목소리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똑바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나는 한국에 야당이 있습니까? 없죠. 네.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네. 공화당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8월달 이번 8월달 한미 연합훈련을 한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미국에 제일 궁금한 게 한국이 안 하자면 안 하고 지금 두 분
전부 그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정부는 또 한미연합훈련을 뭐 김정은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또 회피할 겁니다. 너무 자고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이 연합 훈련을 하지 않고 게임 훈련 같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 이런 된다.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최근에 있다. 내가 트랜스크립션을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아브람스 며칠 전에 그만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훈련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게임 필드에 나가느냐. 풋볼 선수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한국에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그거 받던을 받아서 지난 2월 달에 문재인이가 그런 말을 했죠. 김정은하고 상의를 해서 훈련을 하겠다는 말을 했죠. 그거를 제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지만 컬비 대변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훈련을 원한다. 준비 태세가 만반히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훈련이 된 병장을 가지고 fight tonight. 오늘 밤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게 우리의 자세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재인이가 이거를 중단한다면은 도대체 김정은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훈련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뭐 체인지한 거 있습니까? 훈련 안 한다고 해서 체인지한 거 있습니까? 걔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개발하고 SSB도 개발하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그 도발은 SLBM을 공식적으로 탑승 잠수함에 인원을 탑승해서 SLBM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기 경보기라든지 또 비행 시스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북한의 SLBM 도발이 아마 되면은 즉각적인 군사훈련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결국 군사훈련이 없으니까 저렇게 북한이 그렇죠. 핵을 또 SLBM 개발을 완료시키는 상황들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김정은의 이 무모한 핵개발 도발을 막는 방법은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미국에서도 입장들을 좀 밝히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정권이 아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SLBM을 한국군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국방부에 질문을 해서 그저께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이스 오브 워싱턴에 올렸는데 미국은 되도록이면은 민감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란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북한이 만약 지금 북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 단계를 거의 다 마쳤는데 네. 만약에 북핵 폐기가 어렵고 또 북핵 폐기가 될 때까지 전제는요. 북핵 폐기가 될 때까지는 한국의 전술핵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 또 SLBM까지 개발 완료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전혀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북핵 폐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또한 이 북한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어렵게 되면은 북핵 폐기를 하는 그날까지는 한반도에 한국의 전술핵 배치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이런 입장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다시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제가 볼 때는 외교 안보 국방위원장을 하시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도 좀 잘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하시면 하여튼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행운을 빌겠고요.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한번 아무튼 9월 달에 2차 백신을 맞는데요. 네. 9월 2일인가 맞는데 아무튼 2차 백신 맞은 이후에 원래 미국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무성이나 국방부 쪽에서 국방성 쪽에 좀 알아야 되겠다. 지난번 만났던 한반도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싱크탱크도 제가 지난번에 세 군데도 만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9월 달 맞고 난 다음 미국 쪽하고 좀 조율을 해서 한번 방문을 통해서 2년 전에 제가 경고했던 사회주의 정권 또 오늘 얘기했던 한미 군사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좌파들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예. 명확하게 아마 이런 입장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 이런 알고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 얘들. 사람 여기 있는 분들도 저기 오히려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보다 상당히 더 강력한 팀들이더라고 제가 볼 때. 많이 견제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쪽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대항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하여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때 봐가면서 이제 날씨가 쌀쌀할 때 봐가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석방이 되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지금 인터뷰할 기자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얘기 한 말씀 드리면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나오실 뭐 제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보니까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 박근혜 대통령 8.15 석방 준비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문재인 마음이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세계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참 말씀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작별의 인사드립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